안녕하십니까. 네, 식품위생학을 맡게 될 이정선이라고 합니다. 자, 식품위생학 공부하시기 전에요. 자, 우리가 그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자, 식품위생학을 보시면 내용이 11장까지, 챕터 11장까지 굉장히 내용이 좀 방대합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화학식이라든지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요. 단순 암기하는 또는 통합해서 문제를 푸는 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식품위생학이 공부하는 방법은요, 챕터마다의 각 연계성, 그리고 통합성입니다. 자, 그것이 잘 암기하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저랑 공부하시는 특징 중에서 자, 잘 통합하는 방법과 잘 연계시키는 방법들을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 공부를 많이 해보셨겠지만 맨 처음부터 이렇게 달달 외우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지칩니다. 그래서 좀 한 3분의 1만 하다가 식품위생학은 특히 외울 게 많기 때문에 지치기 때문에 자, 11장까지 효과적으로 공부하시려면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맨 처음부터 달달 외우지 마시고요. 긴장을 좀 푸시고 자, 이해 중심으로 자, 제가 포인트를 짚어주신 대로 따라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습은요. 굳이 예습은 그렇게 많이 더 하시면 좋겠지만 많이 중요하진 않고요. 더 중요한 건 복습입니다.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어떻게 연계시켜야 되겠다. 라는 거를 습득하셨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노트로 공부를 반드시 여러분 걸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예습을 하시면 좋겠지만 복습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한 식품위생을 공부를 하셨으면요 여러 가지 다른 공부랑 굉장히 연관이 많죠. 또 뭐 영양사 공부할 수도 있고요. 영양사 면허증 또는 위생사 면허증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또 식품산업기사, 식품기사하고도 식품위생학 그건 굉장히 관련된 과목입니다. 따라서 이번 공부만 준비하시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하실 텐데요. 말씀드렸듯이 이해 중심으로 편안하게 공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장을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챕터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저희 공부하는 방식은요. 각 챕터마다 마지막 그 표가 있습니다. 자, 표가 있어서요. 그 내왔던 내용 공부했던 챕터마다의 강조 부분을 다시 한번 연결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래프나 어떤 그림을 참 많이 제가 넣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도식화라든지 그림을 한번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공부하시기는 힘들지만은 이해를 한번 하시면 그 시각화와 도식화가 굉장히 많이 빨리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자, 맨 마지막 챕터마다 정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빨리 캐치하시는 것, 여러분 걸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자, 1장부터 보시는데요. 자, 1장은 그렇게 많이 중요한 본격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 책 맨 마지막에 들어있는 식품위생법과 학교급식법이 나오는데요. 바뀌었죠? 그것들이 자, 최근 거를 실어 넣었으니까 한번 참고적으로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1장 개요를 한번 보실까요? 자, 본격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자, 1장 식품위생의 개요입니다. 식품위생학의 정의인데요. 자, 식품위생학은요. 자, 식품이죠. 당연히요. 식품뿐만 아니라 식품 첨가물 나오실 거고요. 챕터에서 8에 나오죠.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에 관한 위생을 다 통틀어서 뭐예요? 식품위생학이라고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체 변질, 오염, 유해 유독물질의 혼입 등을 방지하고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및 소비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이제 위생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첨가물 또는 기구, 용기, 포장까지도 반드시 비위생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 식품위생학 범위 안에 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목적을 왜 그럴까요? 왜 식품학을 배울까요? 식품위생학은요. 자, 위해를 방지하죠. 위험 요소를 줄이고요.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식품 첨가물에 방지제, 살균제, 산화방지제 같은 것들을 공부합니다.
자, 결국 목적이 왜 그럴까요? 식품위생학을 배우는 목적. 네, 식품 공무원에 합격하기 위해서 네, 맞고요. 더 식품위생학에 관련된 적절한 포괄적인 목적은요. 결국은 국민보건의 증진을 위해서 식품위생학의 공부하는 목적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되고요. 자, 식품위생의 개념입니다. 개념. 자, 이쪽 파트는요, 뒤에 법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이 처음 나온 시기가 1962년 1월 20일에, 자, 식품위생 행정으로 전환되었고요. 자,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품위생법 제2조에서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계보건기구죠, WHO는요, 식품의 생육, 생산 또는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까지 어디까지 사람이 섭취할 때까지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요. 자,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바로 식품위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기타 정의거든요. 정의입니다. 자, 식품의 정의는 여러분 계속 보셨습니다. 자, 어디까지? 건강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위생상 안전해야 하고 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것은 정의합니다. 식품이라고 하는 건요. 의약품의 이외의 모든 것을 식품이라고 정의하거든요. 자, 따라서 식품의 정의 이렇게 정의하고요. 위해성이란 건 뭐냐면요. 자, 앞으로 식품위생학에서 챕터 2부터 배우게 될 장입니다. 자, 보시면 경구 감염병, 그 다음 인축 공통감염병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또한 기생충 질환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생충 질환하고도 배우실 겁니다. 또한 식중독 되게 중요하고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세균성 식중독, 화학적 식중독 이런 것들, 기타 자연독 식중독 이런 것들이 걸려져 있는 것이 바로 네, 식중독이고요. 역시 배울 겁니다. 식품 첨가물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방사성 중독, 네, 식품 화학적 식중독 안에 들어가 있고요. 뒤에 환경위생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식품의 위해성이다. 바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실 부분입니다. 또한 건전한 식품이 갖춰야 될 요소입니다. 안전성, 안전해야 되죠. 기호성이고, 여러분 식품을 여러분 드시고 싶은 거 기호가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따라서 기호성, 저장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편리해야 되고요. 또한 경제성이 있어야 되죠. 자,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식품의 병인 인자인데요. 자, 주로 건강상의 장애를 의미하죠. 자, 어떻게 나타냐면요. 분류가 내인성이란 말이 나올 거고요. 앞으로. 자, 그 다음 외인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자, 내인성과 유기성, 외인성도 아닌 유기성입니다. 이거는요. 식품의 제조 가공하고 있는 중간에 생성되는 자, 물질입니다. 자, 유인성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이쪽 부분은 개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정의가 뭔지, 그 뜻이 뭔지만 간략하게 아시면 됩니다. 자, 내인성은 뭐냐면은 식품 자체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것들. 주로 자연독이죠? 자연독이 뭐가 있을까요? 식물성도 있을 거고요. 동물성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품고 있는 독, 요게 뭐다? 아, 내인성 식중독에 들어가는구나.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생리작용 성분들, 히스타민들 또는 이런 알러지 성분들 여기에도 내인성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외인성은 말 그대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경구 감염병, 그 다음 뭐예요? 식중독, 기생충 등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겠죠. 자, 식품이 아닌 식품의 생산, 가공, 제조, 저장, 유통 등 과정에서 생기는 거, 외부에서 유입돼서 식품이 오염되는 것들인데요. 미생물이죠. 미생물이 들어가니까 감염병도 관련될 수 있고요. 식중독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기생충 또는 각종 첨가물이죠. 좋은 첨가물이지만 오용돼서 쓸 수가 있거든요. 네, 농약으로 오용돼서 쓸 수도 있고요. 금속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의도적으로 쓰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문제가 생기는데, 자, 외인성은요, 각종 첨가물들 또는 오염물들이 자, 바깥에서 안으로 자, 들어간다. 외인성에 속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유기성은요.
아까 말씀 그대로 식품의 제조, 가공, 저장, 유통 중에서 생기는 거죠. 생체 내에서 유해 유독물질이 생기는 거로서 병이가 발생하는 것들인데요. 주로 물리적 작용, 화학적, 생물학적 작용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내인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식품 자체 고유적인 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연독, 그래서 식물성, 동물성 이것도 배우실 겁니다. 버섯독, 감자독, 청매, 동미다리독, 자 동물성, 복어독, 바지락독, 나비독, 폐독. 자, 이런 것들 배우실 거고요. 어디 내인성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각상성 물질, 효소 물질, 항비타민성 물질, 식이성, 알러지 같은 것들도 어디다 내인성에 들어갈 수가 있더라. 자, 굳이 이런 것들은 뭐다? 내인성, 외인성 여기 중에서 내인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외인성은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식중독, 감염병, 기생충. 여러분, 자, 곰팡이 독입니다. 얘는요, 자, 독이긴 한데요. 자, 보다 외인성에 들어간다. 조금 여러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또한 인위적인 식품이죠. 식품의 오염입니다. 식품 첨가물 같은 것들, 뭐 불용성, 의도적인 것과 비의도적 첨가물이 두 개로 나눠지죠. 얘네들은요, 허용이 안 된 것들이에요. 탈의색소, 뭐 둘신 같은 거, 뭐 인공, 유해 감미료 같은 것들, 유해 착색료 같은 것들이 바로 의도적 첨가물이죠. 비의도적, 잘못 넣은 것들이에요. 잔류 농약, 환경 오염물질 또는 용기 포장해서 용출돼서 들어갈 수가 있죠. 이거는 의도적인 것들이 아니죠. 이런 것들. 방사선 물질도 역시 어디 외인성에 들어갑니다. 또한 비소, 비소, 여러분, 비소나 금속 물질들, PBC라고 해서 절연체에 관련된 것들이죠. 이것도 역시 미각류에서 추출된 적이 있는데요. 어디 들어갔다?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간다. 잘못 유입됐다. 외인성에 들어가는 것들이었습니다. 네, 유기성은요, 이렇게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중에서요, 물리적 작용은요, 조사유지, 가열유지입니다. 산화돼서 생긴 유지, 산화유지가 바로 물리적 작용이죠. 자, 끓여서 생긴 것들. 화학적 작용입니다. 조리 과정에 가열 분해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분해물들은 뭐다? 화학성을 띠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화학적 작용입니다. 또는 식품 성분 간의 상호작용으로 생성되는 N-니트로서 화합물이거든요. 요 화합물 자체는요, 뭐냐면요, 화학적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 N-니트로사민이라는 거는 아민 독성 물질이거든요. 독성 물질은 뭐예요? 단백질의 우리가 그 색깔, 햄소세지 색깔을 분홍색으로 만들기 위해서 발색제, 아지산나트륨, 질산칼륨 같은 것들을 내는데요. 이것이 단백질 육류에 있는 2급 아민과 요 발색제가 만나서요. 바로 아민 성분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거든요. 니트로사민 많이 먹으면 바로 발암 물질이 생성된다고 하는 것들이죠. 자, 니트로사민 같은 것들은 뭐야? 발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간다? 네, 유기성 중에서 생물적 작용에 들어갑니다. 그 화합물은 어디에 들어간다? 화학적 작용에 들어가지만 여기는 암 작용과 관련해서 생물학적 작용을 할 수 있다. 다들 어디에 들어갑니까? 유기성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배우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자, 위의 물질은요, 자, 미생물, 화학성 물질, 화학물질, 기생충, 수질, 기인성하고도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방금 미생물은요, 세균성, 경구감염병, 인축, 공통감염병, 부패, 세균, 맥각균, 황변미 등 뭘까요? 곰팡이 독입니다. 자, 이렇게 미생물에 관련될 수도 있죠. 미생물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화학물질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 농약, 금속들이죠. 첨가물, 유해물질의 합성 화학물질, 유독, 동식물의 자연독. 여러분, 자연독 있잖아요. 자연독 누가 있을까요? 그 아플라톡신 같은 것들. 자, 그런 거 말고 또 누가 있어요? 복어의 테트라도톡신, 동미네랄 CQ톡신 이런 것들이요. 자, 자연에서 나오는 동물식물의 독이거든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요, 생물체인가요? 미생물인가요? 기생충인가요? 아니고요. 어디입니까? 화학물질에 의해서 원인이 된다.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기생충이죠. 이것도 배우실 겁니다. 회충, 유구조충, 간흡충에 대한 거 기생충이 원인이 됐었고요. 수질이 기인됐다. 수질기인성, 방사능 이물질, 그 종류, 시트롬 90, 세슘 137 이런 것들, 요오드 131 이런 것들 같이 공부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앞으로 배우실 식품위생의 말 그대로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식품위생 행정이거든요. 행정도 아주 간략하게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1번 식품위생 행정의 개요입니다. 자, 위생의 목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건강상의 위해,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식품행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밖에 한번 찬찬히 보시겠습니다. 식품위생의 보급과 향상, 식생활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확보한다. 자, 중요하죠? 부정불량 식품의 섭취로 각종 위해를 방지합니다. 식품위생의 목적. 그래서 식품위생감시원이 뭐 갑자기 들어가서 검사해서 수거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지 처분 내리고 이러잖아요. 자, 4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들의 규격 기준을 정하고요. 식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관리, 위생적 작업 방법 등까지도 이것도 역시 식품 위생의 목적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해서 영양 조사하죠? 국민 영양 개선을 위해서 국민 영양 조사 및 지도하는 것도요. 식품 위생의 목적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독 유해한 물질의 혼입을 방지하는 것도요. 당연히 식품위생의 목적에 들어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식품위생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자, 위생관리를 해야 되죠. 어떻게 된다요? 행정적인 안전대책의 수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행정적인 안전대책, 그 다음에 연구기관하고 우리 검사기관을 확충해야 되고요. 통합해야 되고요. 현대화시켜야 되는 것도 역시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자, 또한 안전한 자연식품 및 첨가물, 기구용기 포장재에 대해서 개발을 계속해야 되죠, 여러분. 자, 또한 유독 유해물질에 대한 추적과 제거 방법을 계속 꾸준히 연구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 관련 전문 요원의 양성과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따가 식품위생 감시원을 보시겠지만요. 그런 역할을 제대로 전문적 있게 양성과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위생적인 식품 생산을 해야 되죠. 가공 처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1차적인 식품 생산을 얼마만큼 위생적으로 다뤘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품위생에서는요. 자, 7번 식품 취급자에 대한 보건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식품 위생이라는 거는 자, 1차적으로 원을 갖고 있는 그 생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생물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원래 없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식품 취급을 잘못하는 바람에 2차적으로 굉장히 조리되나 아니면 운반 중에 균을 가져가서 식품 위생에 위해가 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품 취급자에 대한 보건을 굉장히 중요한다. 당연히 뭡니까? 음식을 만드는 조리사 굉장히 중요하시죠.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화농성 염증하고 관련이 있어서 포도당구균을 염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듯이 취급을 되게 중요해야 되고요. 자, 그런데 다른 건요. 완제품을 옮긴다. 근데 제품을 운반할 때 완제품을 옮기시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가 않습니다. 네, 조리사, 그다음 식품 취급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8번 식품의 유통기구 또는 생산 관리에 대한 보건 과학적인 대책을 계속 수립하셔야 되죠. 자, 9번입니다. 유해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관리죠. 네, 방사선 물질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자, 소각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10번 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식품 제조 및 가공, 그 다음 유통 과정에서 오염 변질을 방지해야 되죠. 위생적인 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리를 잘해야지만 나중에 배우실 세균성 식중독, 화학적 식중독, 자연적 식중독을 여러분 안정적으로 요리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자 같은 경우 여러분 뭐예요? 솔라닌이 어디가 있어요? 파란색 부분 중에 발화된 부분이죠. 쌍난 부분을 조리사 부분이 알아서 제거하셔야 되거든요. 요리할 때는. 자, 그게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요. 솔라닌이 굉장히 열의 내열성입니다. 아시죠? 자, 배우실 겁니다. 자, 내열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생적인 조리를 해야 된다. 1차, 2차 감염을 방지해야 되고요. 따라서 도마나 칼도요. 학교 같은 경우 대량 조리할 때는요. 어패류, 어류, 육류, 채소 이렇게 각각 나눠서 할 정도로 교육을 하셔야 되고요. 네, 위생적인 조리와 위생적인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식품이란 정의가 뭐라 했습니다. 식품 자체 말고도요. 어디까지? 기구용기 포장재까지 거기서 물론 뭐가 나올 수 있다. 추출될 수가 있거든요. 발암물질 같은 것들이 가소제, 안정제 같은 것들이요. 네, 충분히 유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또 위생대책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자, 보건대책, 그 다음에 식품 소비에 대한 식품의 변질, 자, 유해 식품의 감별대책. 나중에 보시겠지만요. 버섯독이 있거든요. 버섯독에서 여러분 그 자연독하고 버섯주의 자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하고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뭐 세로로 갈라진다, 악취가 난다, 뭐 갓대가 있다 없다, 색깔이 화다하다 이런 것도 여러분 자 아셔야지만 여러분 감별 대책 수립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식품위생행정의 과제입니다. 아까 비슷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유해를 끼칠 수 있는 식품을 배제하고요. 또한 유독한 성분을 함유해서 건강을 해칠 요소가 있는 식품을 배제합니다. 또한 이러한 식품 제조나 가공 중에서 물질이 들어있지 않도록 하고요. 위조, 변조 식품을 배제해야 되고요. 또는 병원성 미생물에 대해서 식품 오염을 방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살균시켜야 되죠. 나중에 살균과 멸균, 소독 이런 정의에 대해서 배우시겠지만요. 병원 미생물을 사별할 수 있는 범위는요, 살균한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따라서 병원 미생물이 없으면, 자, 그 음식은요, 안정적으로 드셔도 별 탈이 나지 않지만 병원 미생물이 있다, 존재한다. 자, 식중독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미생물에 대한 식품 오염 방지한다, 인체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적절한 수단을 아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교육을 받으시고 시키셔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실 겁니다. 자, 시책입니다. 시책. 자, 식품위생 시책인데요. 자, 1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및 포장 등의 규격 기준 제정 및 적용이고요. 또한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는 화학적 합성품의 지정 및 식품 첨가물 공전을 작성해야 되고요. 제품 검사 제도를 실시하고요. 네, 영양 표시제를 실시해야 되죠. 또한 영업의 허가 제도 및 식품 취급 시설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자, 식품위생 관리 제도를 실시해야 됩니다. 또한 식품위생 감시를 해야 되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수거를 해서 불량인지 아닌지를 검시를 하는 거죠. 또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되고요. 위생검사 제도를 실시합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해야 되죠. 발생 시의 조치 어떻게 됩니까? 알려야 되죠. 이런 조치들을 해야 된다. 격리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 사전에 예방하고 조리사를 격리하고 조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또한 식품 관계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 관리 및 작업 방법에 대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조리사분들을요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건강 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되죠. 위생교육도 역시 반드시 시키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식품위생행정기구를 보실 텐데요. 자, 중앙하고 지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중앙은요, 굉장히, 자, 거의 뭐예요? 식품위생 관련 행정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식품정책과가 포함이 되는데요. 주로 중앙기구는요, 식품정책과가 첫 번째로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앙기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식품위생심의원회가 바로 중앙기구에 속합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중앙기구인데요. 자,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보시죠. 자, 식품정책과는요, 말 그대로 식품위생 정책을 업무하고 있습니다. 식품 관련 법인, 단체,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요. 조사, 연구 및 홍보, 또한 식품위생교육 및 식생활 개선 업무를 한다. 어디입니까? 중앙기구에 바로 식품정책과에 들어간 내용이었습니다. 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인데요. 바로 구성을 벌써 보실까요? 자, 아까 그림에서 보셨겠지만, 자, 보시면 7국 1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43가를 두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7국입니다. 어디서? 자, 소비자 위에 예방국,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영양안전국, 농축수산물안전국, 의약품안전국, 바이오생약국, 의료기구 안전국가, 자, 기획관, 7개의 안전국가, 7개 국가, 1개의 기획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7국 1간 43기를 두고요. 소속 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6부 39가, 그 다음에 지방에 6개 지방에 지방의약품안전청 13개 검사소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하는 일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식품의약품, 식품도 포함되고요. 의약품의 안전관리 업무 하고 있죠. 또한 시험, 검정, 연구 업무를 하는 기관입니다. 자, 보건복지부 안에 중앙에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건복지부 산하의 독립행정기관이기도 합니다. 자, 얘는요, 자,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면서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목적을 두고 있고요. 자, 조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913년도에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식품위생심의원인데요. 얘는 과연 뭐를 하는 애냐면요. 얘는 되게 중요하죠?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기관입니다. 자문기관이고요. 또한 누굽니다? 네, 또는 얘도 보건복지부 장관도 역시 자문기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기관이기도 합니다. 누가요? 식품위생심의위원회요. 네, 알아두셔야 되죠. 자, 얘는 뭘 하고 있을까요? 이 기관은요, 식중독 방지, 식중독을 맡고 있고요. 또한 식품의 규격과 기준에 관한 사항 심의기관입니다. 자, 심의위원회, 심의기관입니다. 자, 또한 식중독 방지에 대해서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앙기구였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요. 아까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안전국이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당연히 뭐예요? 식품과 누굽니까? 의약품의 안전관리죠. 안전국, 안전관리 업무와 시험, 검정, 연구 업무 수행을 합니다. 또한 식품의 영업, 신고 관련을 여기서 하죠. 또한 식품의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과 위생 감시 업무의 지도가 감독이 바로 어디입니까? 안전해야 되잖아요. 식품안전국에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중앙기구를 보셨으면요. 지방기구를 보셔야죠. 지방기구. 자, 지방기구는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시도와 시군, 구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자, 시도는요 주로 보건위생과, 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과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시군, 구청은요 위생과와 위생계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방기구는요 인가와 허가 및 감시, 감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법이 바뀌었지만요. 식품 조사 처리업이라고 해서요. 식품 조사 처리업을 나중에 하실 텐데요. 자, 그거는 누가 하고 있냐면요. 식약청자, 식품청장의 영업 허가에 의해서 식품 처리 조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 요거는 누가 영업 허가를 냈냐면요. 바로 여기 있는 시군구청장의 영업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식품 첨가물 제조업이 따로 있거든요. 그쪽은요, 바로 시군구청의 신고 대상입니다. 영업까지 아니고요. 단순히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 바로 식품 첨가물 제조업이었습니다. 식품 첨가물 제조업, 그 다음에 단란주점, 유흥주점 그 영업 허가는 다 시군구청장의 영업 허가다. 그 다음에 식품 처리 제조업은 누구다? 처리는요 누가 한다? 식품안전청장의 누다? 영업 허가입니다. 그 세 가지를 여기 파트에서 문제풀이로 같이 연결시켜서 하시겠습니다. 어쨌든 지방기구는 인허가 및 감시 감독의 기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광역시와 도의 식품위생 담당국인 보건복지부의 보건계죠. 보건계나 위생과가 있어서 지방의 식품위생행정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각 시도 군구에 식품위생관계 부서에서 최일선의 식품위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의 시책입니다. 과제입니다. 더 많은 전문인이 양성해야 되고요. 식품위생감시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지방기구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서 실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보건소에서는요, 당연히 뭘 할까요? 식중독 관련 역학 분야 업무를 하고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설치되어 있어서요, 식품행정을 과학
과학적으로 뒷받침한다. 누가요?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건 누굽니까? 네, 지방기구 중에서 누굽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네, 이렇게 뭘 한다? 과학적으로 식품행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는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식품안전청장은 서울, 경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각각 설치되어 있어서 각 지방의 식품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자, 위생과와 식품안전과 보건환경연구원을 보셨는데요. 자, 위생과는 뭐다? 말 그대로 공중위생관리와 식품위생에 관련된 사항을 관련하고 있는 것이 위생과의 할 일이고요. 또 하나, 식품안전과는 안전과 관련되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식품안전의 종합계획의 총괄 조정, 학교 주변의 부정 불량식품 감시에 대한 사항, 식품기획 단속 및 기동감시단 운영을 식품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보셨듯이 보건환경연구원은 뭐다? 네, 식품행정을요, 뭐로?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시험 검사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여러분, 자,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되게 중요했던 식품위생, 우리 자, 식품위생, 아까 봤던 지방기구에서 식품위생 감시원의 직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TV에서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자,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의 이행을 지도해야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수입 또는 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된 식품들의 취급 단속 여부를 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시 기준도, 자, 뭐예요? 단속 기준이죠? 과대 광고 또는 표시 기준에 대한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출입 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식품을 수거하죠. TV 보셨죠? 수거해 가는 것들. 자, 또한 시설 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죠. 검사하죠. 자, 그쵸. 이 어떤 튀김을 튀겼을 때 위가 너무 뭐라 그럴까요? 너무 안전하지 못하든지, 너무 비위생적인 것들인지, 적합하지 않은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위생 감시원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굉장히 중요하죠. 1년에 한 번 정도를 여러분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비치돼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하고 있는지를 누가 검사한다? 이행 여부를 식품위생감시원이 주도하고요. 또한 조리사, 영양사의 법령 준수입니다. 이것들이 이행 여부를 하고 있는지를 주도하는 거죠. 또는 행정처분, 잘 행정이 처분되고 있는지를 여부를 보고요. 또한 네, 식품을 적합하지 않았을 때는 압류 폐기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식품감시원의 직무입니다. 여러분, 또한 식품 영업소를 폐쇄하죠. 자, 폐쇄할 때에 간판 제거 등의 조치도 하는 것이 바로 식품감시원의 역할이고요. 또한 기타 영업자의 법령, 이행 여부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확인, 지도를 하는 것이 식품감시원의 네, 직무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식품 챕터 1이었는데요. 자, 말씀 그대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으로 공부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단어라든지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또한 자, 식품위생법과 학교급식법에 대해서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시사성 문제가. 자, 뒤에 여러분 책에 실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식품행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중앙과 지방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까지 여러분 별로 긴 내용은 아니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네, 문제랑 훨씬 푸시기 수월하실 겁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챕터 2에서 본격적으로 여러분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